말 한마디 한마디에 건강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FM 98.9MHz 라디오 구구절절의 진행자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유리 김영란입니다. 여름 날씨가 진짜 쉽지 않은 날씨인 것 같아요. 영란쌤은 이 무더운 여름과 장마 기간을 잘 보내셨나요? 그러게요. 비가 오다가 더웠다가 아주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상하기가 정말 쉬운 날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는 아픈 곳 없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크게 아프지 않고 그래도 여름을 되게 힘들어하지만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혹석이 저희 모두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인데, 올여름 저희 센터에서 또 되게 많은 행사들을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플 겨를이 없었다. 아프면 안 됐다. 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종 시민분들께 건강한 마음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8월 27일에는 중독 정신건강 보고회를 그리고 9월 26일에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기념의 날을 맞이해서 아주 보통의 날이라는 행사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들의 자세한 정보는 저희 세종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감부. 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항상 이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져 가잖아요. 그래서 뜨겁고 습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느끼기에는 환경적으로 여름이 좀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날씨에서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한때는 여름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 불쾌지수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막 점수로 표현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날이 더우면 불쾌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날씨 정보랑 이런 감정적인 정보를 같이 주지? 그래서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날씨와 감정이 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우면 사람들이 체력적인 소모도 크고 특히 더울 때는 열이 오른 상태다 보니까 이것을 화가 난 상태와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감정이 어떻게 헷갈릴 수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감정이 현재 내 상태를 알맞은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보라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좋다, 싫다, 아니면은 기쁘다, 나쁘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 뭉뚱그려서 이제 좋은지 싫은지도 모르겠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충청도. 괜찮아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국어 감정 단어의 목록 작성과 차원 탐색이라는 심리학 논문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사용하기 위해서 총 434개의 감정 단어를 추출해서 사용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봐도 감정 단어가 한 20개 남짓인 것 같은데 이 400개가 넘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감정 단어를 저희가 평생 다 사용해 볼 수 있을까도 싶어요. 사실 감정 단어를 알고 있어도 사용이 쉽지 않은 것은 이제 저희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감정이 어디서 오는 감정인지 잘 몰라서일 때도 많을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감정을 잃어가는 동안 삶의 나침판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즐기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책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래서 모호한 감정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줄 감정 말공부 유성경 작가님의 감정어휘와 함께 오늘의 구구절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구구절절 15화 응답하라 나의 감정 시작하겠습니다. 유리쌤은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긍정적인 감정은 잘 표현하는 편인데, 부정적인 감정, 막 화난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들은 좀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유리쌤이 화내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또 뭐 회사다 보니.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은 감정 표현을 하기 싫다 생각을 하는데 얼굴에 굉장히 잘 드러나는 편이라서 제 감정을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미 표정이나 말투에서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모든 감정을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쁨이나 화 같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좀 싫어서 더 의도적으로 드러낼 때도 있고 슬픈 감정은 좀 숨기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말로 표현하기가 더 어렵고 감정의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침착하게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렸을 때는 내 감정을 바로 알아차려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온몸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주변에서 흉을 보기 때문에 좀 조절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저를 더 성숙하고 우아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사실 책 내용이 쉽게 읽히지는 않았어요. 약간 제가 평소에 읽는 책의 그런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는 더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좀, 감정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단어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감정 단어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뭐 정의 내려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단어들은 익숙한데 뭔가 생소한 느낌이고 비슷한 분위기와 느낌인데 또 미묘하게 차이가 나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 읽었을 때는 잉? 하고 한참 좀 헤매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보게 돼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떨치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오죽하면 감정을 꼭 표현해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까지 들었거든요. 네, 작년 저희 구구절절 2화에서도 감정에 대한 거를 이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번 화는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 감정은 어디에서 생겨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감정이 우리가 어떻게 뭐 생겨라, 멈춰라 한다고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감정 소모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는 게 엄청 힘들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감정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책 27페이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자극과 내부의 자극에 대해 마음이 일으키는 반응을 감정이라고 한다. 어떤 자극인지 어느 정도의 세기인지에 따라 반응은 제각각 다른 형태와 강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감정의 다양성이다. 최종 목표는 자신의 마음에 가해진 것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뭔가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의외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감정은 좀 휘말린다, 소용돌이친다, 매몰된다 같이 이런 감정을 느낌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게 오히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끼는 것이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우울증 검사를 하고 난 후 기분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를 이제 떠올려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 같은 긍정과 부정 감정을 이렇게 동시에 느끼게 되는데 임의로 이 정도 범위에 있으면 괜찮아 정상 범주라고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기분을 오랜 기간 또 자극 없이 느끼게 되었을 때 기분장애 진단을 받게 된다고 쉽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뭔가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넘어갔을 때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다시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감정을 느낀다라는 말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정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극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유지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바꾸게 될 테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이해한 내용이 책의 164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감정을 크게 두 부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눈다면 긍정적인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충족되지 못할 것 같다, 혹은 충족되고 있던 안정적인 상태가 깨지려고 한다, 깨지고 있다, 깨졌다 등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영하의 추위에서 벌거숭이로 있다가는 얼어 죽는다. 따뜻한 곳을 찾아가거나 옷을 더 껴 입어야 한다. 감정도 비슷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다. 이것이 자신의 감정을 살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되게 엄청 깊게 파고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느껴보고 생각해보지 않아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감정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굉장히 높은 산을 넘고 있다는 아득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은 감정에 대해 설명을 하며 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지 수많은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두 중요했지만 영란쌤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나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나니까 무엇보다 중요했던 메시지가 감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온전히 나로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책 32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오롯이 자기 내부의 감각에 집중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투를 수 있으나 습관화하면 나를 내 삶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을 갖추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선물처럼 주어지는 미덕이 있다면 타인의 개별성과 주체성, 고유성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나와 타인의 경계가 좀 모호해져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타인과 나를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도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맞아요. 특히 SNS로 또 멀리 있는 타인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면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부러움을 넘어서서 나하고 비교하면서 자괴감도 느끼고 또 잘 사는 듯이 보이는 타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5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타인이 사랑하거나 인정하는 나는 나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 뒤에 감춰진 또 다른 내가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인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나를 페르소나로 보여주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감춘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예의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나의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만 기대서는 인정욕구와 애정욕구를 완전하게 충족하기 힘들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결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 자신과 닮고 비슷하고 가까워질 때 존재감이 근사해질 수 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자족이 생긴다. 결국은 타인이 아닌 나의 기준을 오롯이 세우기 위해서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긴 주체성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도 넓혀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돼요. 저도 너무 생각이 복잡하거나 제 감정인데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마치 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란쌤은 그럴 때 어떻게 아세요?
좀 뻔한 방법이기는 한데 혼자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볍게는 산책을 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 감정을 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찾아보거나 또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무지노트에다가 가장 강렬한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거르지 않고 그 생각과 관련된 것들을 막 적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어디에서 온 건지 구분도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가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내가 왜곡해서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좀 수정을 하면서 해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을 인지는 하는데 그 감정을 느끼는 제가 막 부끄럽고 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들이 또 몇 개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감정을 느낄 때는 우선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에는 이제 좋고 나쁜 것이 없다는 거를 먼저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 또 파악을 해보는 과정을 가지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면은 내면의 내 진짜 욕구는 나는 지금 존중받고 싶다 아니면은 지금 관심받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불안한 감정이 들었다면은 나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욕구도 있고 아니면은 나 지금 바로 안정되고 싶어 뭔가 불안해 뭐 이런 욕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 안에 지금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인지를 하면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수용하기가 조금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감정을 오롯이 감정으로 느끼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감정만 굉장히 좀 느끼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그런 감정만 좀 느끼고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더 강렬하게 또 느껴지고 오래 남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미성숙한 사람, 또 약하고 예의 없는 사람, 또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는 더 표현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만약 제가 지금 유리쌤한테 좀 서운한 감정이 느껴졌는데 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제가 안에서 혹시 내가 이 감정을 표현하면 유리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유리쌤이 더 화를 내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유리쌤한테 이렇게 서운하다라는 감정을 알게 되면 나를 비난할지도 몰라 하는 생각들 때문에 표현하는 게 또 망설여지고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또 만약에 표현을 못하고 지나가면은 또 이게 마음에 앙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속이 좀 좁아가지고 마음이 앙금이 남으면 유리쌤이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런 모든 것에 신경이 쓰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결국에는 뭔가 폭발하듯이 화를 낼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대체로 좀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그렇지만 작가님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충분히 경험해야 한다. 또 충분히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책에서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죽으라고 생긴 것이 아니라 겪으라고 생긴 건데 죽지 않고 겪으면은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 행동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주요한 감정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예전에 그 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던 경험이 떠올랐는데요. 그때 같이 계셨던 한 분이 이제 상주이셨던 그 지인분에게 이제 너는 어른이다. 우리 중에 제일 어른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가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슬픈데 이런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일화가 생각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경험으로 성장한다라는 이야기였구나
없더라고요. 그죠. 이게 또 몇몇 감정들은 겪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평생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 자녀의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상황을 겪어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모든 감정이 빛과 그림자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치우치게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오롯이 그대로 느끼고 나의 성장이 양분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책의 126페이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소중하게 느껴서 소중한 것이 생기면 지금까지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 그 세상에는 밝고 따스한 감정뿐 아니라 어둡고 슬픈 감정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밝고 긍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모든 감정을 풍부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기쁨뿐 아니라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낄 때야 비로소 그 대상이나 존재, 가치 등이 자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혹은 반대로 사소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모색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과정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네. 오늘 나누고 있는 이야기와 맥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센터의 신금이라는 캠페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 신금이라는 캠페인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금이라는 부제로 우리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수용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돕는 정신건강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활동을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희노애락이라고 감정을 4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각 감정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컬러를 메모지에다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상황이랑 또 생각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감정 기억통에다가 해당하는 감정 기억통에다가 넣어보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내가 부정적인 감정도 나의 감정으로 수용하고 또 해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옳고 그름이 없고 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다 수용해야 되는 감정이다 라는 의미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행사 나가가지고 캠페인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해서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아니면은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내가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이렇게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진짜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감정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도 되게 좀 좋더라고요. 이런 활동이. 맞아요. 저는 또 특히 부정적인 감정, 슬프다, 화나다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를 되게 머뭇거리시다가 어렵게 이렇게 끄적끄적 적으시고 이렇게 탁 붙이시고 가시고 난 후에 메모를 봤을 때 뭔가 마음을 짠하게 하고 아, 이분이 이걸 표현하기가 어려웠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괜찮을까 했었는데 이런 감정을 수용하는 과정을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라 그런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나 뭐 회사에서는 저희 센터와 협업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세종시에 있는 어떤 행사장들에서 저희가 그렇게 팝업처럼 운영을 하기도 하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실 때는 저희 센터로 문의 전화 주시면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감정에 매몰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어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작가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모든 감정은 정당하고 옳고 그름이 없지만 감정을 표현하고 해결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있고 책임도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게 감정을 조절한다는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 구절
읽었을 때 그 의문이 해소되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한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잘 참고 억누르고 잘 없애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잘 분출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생각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좋거나 편하면 받아들이고 싫거나 힘들면 회피하는 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감정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어떤 감정인지 할 수 있는 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이름을 붙여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감정 조절은 이미 마쳤을 수 있다. 남은 것은 내가 느낀 이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감정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감정 자체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나의 생각을 넣어봄으로써 감정 다음의 단계, 그러니까 표현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8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고 분명하게 표현하기만 해도 격한 느낌이 누그러질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를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이 올바르지 않거나 비겁하다고 느끼고 이런 느낌이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 감정을 날 것 그대로 인정하고 어휘로 표현하면 뚝 떼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은 일시적이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지기에 그때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하면 된다. 혹은 감정을 나의 마음 밖으로 던져버리고 더 이상 생각도 반응도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그때마다 이제 감정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표현해야 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뭉뚱그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즘 신조어에는 의미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구분되지 않고 또 서로 정확한 지점을 공유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에 더 이제 신중해야 한다고도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 해결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책에서 181가지의 감정 어휘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저희는 1부를 마무리하면서 그중 오늘 저희의 감정에 어울리는 어휘를 공유해볼까 해요. 네. 먼저 영란쌤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의 감정으로 고른 어휘는 소망하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일이 좀 잘 해결되고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우리 오늘 녹음했던 이 구구절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골라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무 영란쌤이랑 반대되는 감정을 좀 골라왔는데요. 이 걱정이나 슬픔에 잠겨 활기를 잃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 해요. 침울하다인데요. 다들 아는 단어이시겠지만 제가 정말 이 상황이 정말 침울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냥 오늘 이 녹음하는 날이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옷이 다 홀딱 젖고 또 주말에 좀 놀고 싶었는데 주말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는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나 슬픔 때문에 좀 침울하다라는 단어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희야말로 빛과 그림자네요, 오늘.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나의 오늘 감정 단어는 무엇인지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1부 끝고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노래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